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자비도량 창법 기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에 동참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는 못했지만 되게 오늘은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직지 강의를 한 지 어느덧 저희 5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직지의 내용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당집이나 전등록, 또 5등 회원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발췌해서 짜집기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이 어떤 독창성에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 직지 신체 요절, 이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직지, 곧바로 향하는 거예요. 곧바로 향해. 신체,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직지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어떤 여러 다양한 스님들의 어떤 깨달음, 또 그분들의 어떤 법문, 이런 것들이 함축돼서 직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직지가 유명한 것은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직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직지의 방식, 즉 직지의 인식, 그러니까 직지라는 곧바로 어떤 것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그 기존의 아르마리, 생각이나 기존의 어떤 관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어떤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아는 그런 인식의 방식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한다는 게, 제가 그동안 직지를 강의하면서 이것이 과연 가장 핵심적이었구나. 이 직지라는 제목이 이렇게 지어진 것도 직지, 인심, 견성, 성불, 직지, 곧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직접 경험해서 특성, 견성이 어떤 성품을 본다고 하는데 특성이죠. 그 마음의 특성을 꿰뚫어 보게 되면 성불,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직지를 한다라는 것은 곧바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지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아니 지금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돌아가신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숨 쉬고 있다라는 건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내가 현재 어떻게 숨 쉬고 있나, 이거는 과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경험하는 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는 내가 알지만, 과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게 순간 찰나 이렇게 지나치면 과거가 되겠지만, 현재 내가 이렇게 들이쉬는구나, 내쉬는구나, 이거를 잘 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현재 순간을 경험하는 거지, 과거도 아니고, 더더욱 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직지라는 것은 곧바로 지금 이 순간 그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바로 직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호흡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은 직접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마음의 대상. 마음이
마음이 알고 있는 대상을 우리가 현재 경험할 수 있는 거지 마음 그 자체를 직접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크게 불교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냥 우리 하나의 가장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 시각은 뭐냐?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 뭔가 마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정신이 있을 수가 있지.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혹은 만물의 본질이 되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상태가 있을 것이다. 하나의 존재가 있어.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마음이 있을 것이다. 개별적인 나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개별적인 나의 마음을 떠나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커다란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건 첫 번째 시각이에요. 존재론이야.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언가 그 근원적인 마음의 성품, 마음의 바탕을 깨닫는 것이다. 그게 성부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또 하나의 시각은 오리지널 불교, 옛날 부처님 당시. 아니야. 마음은 그래서 흔히 삼사화합이라고 그래요. 근경식, 육군, 육경, 육식. 즉 여섯 감각 기관, 여섯 감각 대상. 감각 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서 생겨나는 게 식, 즉 마음이야. 여섯 가지 감각 기관과 여섯 가지 감각 대상이 만나니까 여섯 가지 식이 생기고 이 세 개를 18개라고 하죠. 육군, 육경, 육식 세 개를 합쳐서 18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불교는 마음이라는 거가 감각기관, 감각대상의 접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없는 건 아닌데 조건이 돼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뿐 영원히 존재하거나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있지 않다. 무아 사상이라고 하죠. 이게 오리지널 불교의 어떤 그 시각, 관점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존재론 여기 뭔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근원, 뭔가 근본이 되는 뭔가 마음이 있고 나의 참된 마음을 찾으면 해탈하고 도를 깨닫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 아무튼 마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뭔가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답이 나오지가 않아. 그걸 직지라는 방식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아르마리, 내가 어디서 어느 스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현재 그냥 표면적인 나의 경험으로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기 뭐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또 찾으라고 그래. 여기 있는데. 근데 찾아도 또 뭐가 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내 마음인데 내가 못 찾아. 내 마음인데 내가 못 찾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직지라는 것은 곧바로 경험하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다. 아까 제가 들숨, 날숨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곧바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직접 경험해야 되는데 마음 그 자체는 단지 대상을 아는 기능이에요. 자, 여러분들 눈의 역할은 뭐예요?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을 지금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보고 있으니까 내 눈이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걸 여기 내 눈이 있구나. 내 눈이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걸 알지. 이건 내 눈이야 라고 스스로 눈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귀를 느껴요? 지금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내 귀가 작용하니까 소리를 듣고 있고 그래서 내 귀가 있구나를 알지 직접 귀를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의식이라는 것도 대상을 아는 6가지 중에서 대상을 아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것을 알 뿐이지, 우리가 마음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알 수 없어.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대로 감각기관, 감각 대상이 만나서 의식작용이 생기고, 세 가지, 근경식,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합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를 크게 흔히 관습적으로 마음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믿어야 될 것 같죠? 근데 마음이 여기 있다면 믿어야 돼. 여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은 믿어야지. 조건이 돼서 생겨나는 거야. 조건이 돼서 생겨나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은 허망할까요? 허망하지 않을까요? 허망하지.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정상적이고 쌩쌩한 것 같아도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마음이 어떻게 망가질지 몰라. 이 뇌에 조그만 이상이 생겨도, 또 신체의 어느 오장육부에 어딘가 망가져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 정신 상태는 지금보다 더 뭔가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조건이 닿아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여러분들 반야신경에서도 색, 수, 상, 행식, 공하다고 했어요. 거기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공하다고 보라고 그랬지.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찾으라고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색, 수, 상, 행식 할 때 식이 마음이잖아. 마음이라는 것도 공해.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는 거지, 본질이 공해.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 물질의 작용, 공기의 파동이니까 물질의 작용. 귀에서 생기는 감각, 청각, 신호, 수. 저의 이야기니까 인식, 머릿속에서 지장스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해.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고. 이걸 알아.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지금 오온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동시에 오온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 저를 보면서 오온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 5가지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지, 거기에 지금 제가 말하는 저의 이야기는 어디에 존재할 것 같아요? 공기 중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귀에 있을까요? 제 입에 있는 걸까요? 없어. 이 서로 조건이 딱 맞았을 때만 성립이 되는 거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거 존재하지가 않아. 조건이 닿아서 작용하고 있을 때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거야. 막 크게 보면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고 너무 크게 내 마음이라는 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 그래야 나를 버릴 수 있고 그래야 뭔가 무화가 될 수 있고 뭔가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 무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직지 심체 요절을 이렇게 편집하신 백운 화상, 이제 그 백운 스님의 그 어록을 보면 지금의 용화사죠. 옛날 산해사지. 산해사에서 설법을 2번 하셨던 기록이 있어. 그때 무심법문이래. 무심법문. 아마 그때 무심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앞에 흐르는 게 무심천이 될 수도 있어요. 저 무심천의 유래가 옛날에 백운 스님이 무심법문을 자주자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 천의 이름이 무심천이 되지 않았을까. 무심은 어설피 공부하면 생각이 없는 거, 무관심한 거, 그냥 생각을 이렇게 관심 없는 거. 우리가 이것을 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무심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꿰뚫어 봐서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만나서 작용은 하고 있는데 뭔가 이거 알맹이나 실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너무 믿고 내가 너무나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지가 않죠.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을 때 그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것을 무심이라고 그래요. 무주라고 그래요. 머물지 않는다. 우리 금강경에서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러한 상태 경지가 되실 때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흉내내는 거에 불과한데, 아무튼 우리가 이 직지라는 것을 통해서 곧바로 경험하다, 곧바로 꿰뚫어 알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문제를 그렇게 곧바로 꿰뚫어 보고 무언가를 스스로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식,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논리,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혹은 아니면 자기의 생각, 자기 어떤 그 경험 안에서 경험의 한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 이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하나의 상황에서는 내가 머리를 잘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내 마음은 무엇일까? 이거는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각을 딱 내려놓고 곧바로 직지해야 돼요. 곧바로 경험을 해서 계속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대신 그런 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숨은 그림 찾기 해봤을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에도 보면 숨은 그림 찾기 이렇게 유튜브도 있어.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못 찾겠어. 네? 아주 정교하게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해답을 보면 다 보여. 해답을 알고 나서 보면 다 보이는데 해답을 안 알려주고 보라고 하면은 못 찾아. 틀린 그림 찾기. 뭐 그런 거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직지를 해야 되는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답을 모를 수도 있어. 하나, 부처님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이렇게 파악되더라라고 먼저 경험을 하셨고, 또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수행해서 경험하신 분들이 그걸 증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나의 마음,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현재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뭔지, 본래 나의 본질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온의 작용일 뿐인지, 다섯 가지 작용하고 있는 덩어리에 불과한 것인지, 이거를 스스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직접 이렇게 경험하시고 그것을 이제 아셔야만 어떤 근원적인 의문, 근원적인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이 되지, 그냥 근원적인 차원은 생각을 통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 시대는 과거에는 먹고 사는 거, 살아남는 게 중요했어. 그래, 안 그래요? 6.25 전쟁이 끝나고 다 힘들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빨리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사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살아서 어느 정도 터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존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아. 무언가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다르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식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지라는 이 방법이 꼭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길,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진리나 순리를 찾는데도 이러한 방식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은 몰랐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지고, 그리고
몰랐던 것을 알아갈 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게도 가벼워요. 우리가 알매 의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막 전전긍긍해하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쓸데없이 불안했는데 아는 순간 확 그 마음의 무게가 여러분들 뭐 건강검진 받았는데 의사분이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 보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되게 불안하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마음이 엄청나게 무거워. 그래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라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훨훨 날아갈 것 같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못 알고 있고 뭘 몰라서 불필요하게 막 마음이 찌들어 있고 쪼그라들어 있고 마음이 무거워진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직지의 방식으로 뭔가 계속 알아가. 우리는 직지의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그 경험들, 과거 옛날 스님들, 옛날 뭐 철학자들, 뭐 옛날의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대로 지금 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남 얘기 믿지 마시고 직진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대신 경험하라고 할 수 없어요. 음식 맛은 누가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음식 맛 보라고 하는데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만 들은 거. 다른 사람의 음식 맛을 내가 표현은 들을 수 있지만 그 음식의 맛은 내가 직접 떠먹어봐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직진은 직접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직접 자기 본인이 경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내 정신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것을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이렇게 직접 대면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이 정신이 하루하루 쇠퇴해져 가고 있구나. 네? 젊은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이제 한갑을 넘어서 70이 넘어가면 정신이 하루하루 쌩쌩해져요. 하루하루 이게 뭔가가 쇠퇴해져 가요? 쇠퇴해져 가지.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무상한 것이구나. 여기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한 것이구나. 이 마음이라는 게 내 거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야 돼요? 아니면 되지 말아야 돼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야지. 야, 내 마음은 바뀌지 말아라. 변치 말아라. 마음이 늘 성성한 상태로 있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안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지. 그래서 이건 내 건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까 내 거가 아니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듣고 그렇게 알아야 돼요? 아니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스스로. 제 얘기 듣고 안 그러면 문 열고 나가면 허당이야. 그 남 얘기는 문 열고 나가면 꽝이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을 하셔서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만큼 마음이 이렇게 좀 더 내려놓을 줄 알고 더 유연해지고 더 넓어질 수 있어서 훨씬 더 심리적으로 남아있는 삶을 가볍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을 보는 힘이 생기니까 자신을 보는 힘이 생기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면 됐지. 나이 먹어서 눈치 없어서 욕먹지. 자신을 잘 봐서 욕먹는 사람 없어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참 늘 보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절대 욕 안 먹어. 남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아. 맨날 자기의 마음은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남 욕하기 바빠. 응?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커다란 도를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직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 여러모로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직지 강의를 하면서 대략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공지를 했지만, 이제, 1호 법회는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하는 1호 법회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3월서부터 첫째, 셋째 주 오전 11시 반에 큰법당에서 이제 합니다. 3월부터는 다음 주는 제가 제천에 어떤 절에
법회를 하러 가야 돼서 제가 끝나자마자 밥을 안 먹고 오면은 어떻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절에 신도님들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무리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하는 법회는 이제 이렇게 하고 오전 이제 저 3월부터는 오전 첫째 셋째 오전 11시 반에 큰법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큰 법당에서 가족 법회 형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 대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지 강의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생활 법문이나 우리 이제 발심, 신심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문을 하게 되고 또 제가 법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스님들이 이제 초청해서 다른 스님 법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사 스님은 이제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직지는 저희가 이제 오늘 쉬운 5번째까지 이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150번을 해야 돼요. 150번. 3분의 1 지금 끝났죠. 앞으로 100번을 더 해야 돼서 그래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할게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150번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이제 상황을 봐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직지를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직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직지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다른 방식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지는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